안녕하세요. 알바즈마 제이입니다. 네, 직장입니다. 제 채널은요, 제가 살면서 해온 알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제 마음대로 해보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잖아요. 저만 늘 춥고 배고픈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가장 춥고 좀 서럽고 배가 고팠던 제 고3 시절을 이야기할 건데요. 가슴이 좀 찡해져 오네요. 저는 좀 어릴 적에 엄마가 좀 아팠어요. 어머니가 약간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제가 아기 때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서 저희 남매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셨고 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좀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계신 외할머니가 저희를 이제 돌보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는 저희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저를 고등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가지 말고 취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할머니, 난 고등학교도 갈 거고 대학교도 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새겼었던 것 같아요.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고 그때부터 날마다 할머니를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실업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남들 당연히 가는 고등학교를 조르고 사정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고3이 되었는데요. 실업고등학교는 2학기 때 취업이 가능했거든요. 1학기 때까지 공부를 하고 2학기 때 이제 취업이 가능했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취업을 하려고 올라간 건 아니었고 취업하겠다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신설동에 수도학원이라는 걸 누가 알려줘서 종합학원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딱 고시원 방 얻을 돈과 학원비를 간당간당하게 들고 온 터라 바로 알바를 해야 했어요. 낮에 종합학원에서 종일 공부하고 저녁부터 밤까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는 청량리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규모가 꽤 큰 호프집이었는데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좀 인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알바했던 사장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거기 호프집이 넓어서 막 뛰어다니는데 일 끝나고 고시원에 오면 그냥 실신하는 거예요. 한 달 알바한 돈으로 또 고시원비와 학원비를 모두 내고 나면 생활비가 간당간당 몇천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종합학원이라서 학원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학원에서 점심시간이면 다들 밥을 사 먹는데 저는 고시원에 들어와서 작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학원으로 들어가곤 했거든요. 알바비를 받으려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컵라면 살 돈도 떨어진 거예요. 이제 미리 사다 놓은 그 봉지라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봉지라면 반 개를 끓여 먹으면서 4일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돈을 벌러 간 아빠와도 연락이 잠시 두절되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기댈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문득 이게 맞는 건가? 내 나이 19살 고등학교 졸업을 아직 못했는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소녀일 뿐인데 그냥 대학을 가고 싶을 뿐인데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춥고 막 신세한탄을 하고 그러나 또 알바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불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갑에 몇백 원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은 이제 알바 하는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내일 당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잖아요. 월급을 살려면. 정말 좌절하고 정말 실망하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골목 중간쯤 갔을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막 웃음이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 바로 내 발 앞에 돈 2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접혀가지고 2만 원이 떨어져 있는데 아싸라비아 콜롬비아죠. 눈물은 언제 흘렸고 뭐 신세한탄은 언제 했냐며 네. 주위를 쫙 살폈습니다. 네, 당연히 아무도 없죠. 이건 분명 누군가 내 신세를 알고 일부러 흘리고 간 것처럼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을 찾기 힘든 돈이었어요. 돈을 잃어버린 분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사람이 굶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 2만 원을 가지고 남은 보름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잘 때웠답니다.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서울에서 수능 볼 때까지 약 3개월 반을 컵라면과 봉지라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버텼습니다. 또 라면이 국물도 있고 또 배도 부르고 가성비가 또 최고잖아요. 3개월을 오로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겨울은 참 추웠어요. 고시원에 불을 넣어주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추웠던 느낌은 늘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수능을 보긴 했으나 수능 점수도 또 제 성적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 갈 정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땐 IMF라는 큰 이변이 우리 모두를 또 참 힘들게 했었던 시대라 결국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학은 못 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호프집에서 일을 조금 더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지지도 않는 계획을 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낮에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월급이 좀 많았던 삼계탕집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2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삼계탕집에서 일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저는 20대 중반에 대학을 피부미용 전공으로 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속해서 석사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시절 눈물 젖은 라면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틴 19살 고3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